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 경우에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의 수석 변호사 김진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을 해오시는데,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랑에서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 이전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12일에 선고된 최신 판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 소위 몰카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컴퓨터를 압수를 했습니다. 근데 압수된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물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자위 영상 등 성착취물이 발견되어 추가적으로 압수하고 피고인을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문제는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이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중단하고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영장을 가지고 성착취물도 압수했다라는 게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로 별개의 범죄이고, 영상의 경우 다운로드한 일시 사이에 약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범행의 수단이 다르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다. 성착취물 부분의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그 부분의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사이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같은 종류의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면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제 포렌식과 관련해서 상담 시에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 탑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동훈 전 장관이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기사를 보고 아이폰을 제출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내용을 살펴볼 수 없지 않느냐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 아이폰의 잠금 해제는 매우 어렵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실제로 아이폰의 잠금 해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는 전체 파일을 암호화하는 반면 아이폰의 경우에는 개별 파일 하나하나를 암호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스라엘의 셀레브레이트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장비로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전국 지방청 디지털 포렌식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고 예전부터 미국 FBI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이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기종에 따라서 잠금 해제가 가능한 상황도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아이폰을 다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을 쓴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삭제는 휴지통으로 파일이 이동이 되면 휴지통을 비우는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 삭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복구가 가능합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원본 파일 데이터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트코 같은 그런 대형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휴지통에서 삭제를 하는 거는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데 해당 물건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목록에서만 지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은 보관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구 삭제 같은 경우에는 보관되어 있는 물건 자체를 없애는 거겠죠.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물건을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물건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물건을 치워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본 데이터도 완전히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복구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덮어 씌워진 파일의 크기,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물건보다 작아서 일부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목록에서 사라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록에서는 빠졌더라도 물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복구 방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명령으로 기존의 원본 데이터가 있던 자리를 2번, 3번 덮어 씌워서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공장 초기화라는 거는 휴대폰을 처음에 출고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인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100%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백업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복구가 가능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구글 계정 등과 연동이 되어 있으면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고요. 백업도 없고 계정도 연동되어 있지 않는 경우면은 복구가 힘들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일부가 복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화 백업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백업을 생활화하시는 게 좋고요. 이 경우에는 동일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대화 백업은 원칙적으로 14일간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복원을 하셔야 합니다. 또 유의하셔야 될 점은 대화 백업은 새로운 기기로 로그인하기 전에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기기로 등록한 이후에는 기존의 기기로 백업을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백업을 하지 않았다면, 대화방을 나갔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자료 같은 거는 갤러리 앱 등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새로운 핸드폰의 경우에는 대화방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데이터가 남아있다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복원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새로운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파일이 덮어 씌워지면서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수로 지워서는 안 되는 파일을 삭제했다, 대화방을 나갔다 라는 경우에는 즉시 휴대폰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복구를 진행해야지만 복원율이 높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서 최신 판례를 하나 살펴보았고, 많은 상담자분께서 여쭤보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심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의 수석변호사 김진영이었습니다.